일단은 출마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안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거의 뭐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나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결선에 올라가는 두 명의 후보는 내일 밤 10시 저희 TV조선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 국민의힘의 마지막 TV 토론회. 아주 중요한 TV 토론회가 10시부터 TV조선에서 주관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몇 번을 해요 토론회를?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토론회가 합니다. 내일 밤 10시 TV조선에서 생중계로 윤정호 TV조선 보도본부장 겸 메인뉴스 앵커의 진행으로 TV조선 10시 진행을 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올라올 것이냐 오늘 오후 2시에 공개가 됩니다. 자,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일단은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지지율 추이를 보면 더 혼란스러워요. 예, 혼란스럽습니다. 네네. 자, 최근 거를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좀 여러 가지 지지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소개해드리면 또 어떤 사람이 유리하게 나온 거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이러면 또 편파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공개된 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거는 에너지경제신문 리얼미터에 의뢰한 거죠?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고요. 16일부터 18일,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차기 대선 여론조사 선호도인데요. 자, 23일부터 25일까지를 보면 됩니다. 김문수 13.4, 홍준표 10.2, 한동훈 9.7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뭐 일반 시민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경선에서는. 자, 요건 넘어가고요. 그다음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봐야 됩니다. 자, 요걸 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요게 23일부터 25일까지 똑같이 리얼미터입니다. 자, 19.7 김문수, 한동훈 17.4, 홍준표 15.1, 안철수 11.8. 요거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입니다. 네. 예. 요 부분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맞죠? 요거는 일반 국민 대상이잖아요. 네네. 맞죠? 자, 요게 일반 국민 대상입니다. 그다음 게 또 더 중요하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기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32.7, 자, 한동훈, 홍준표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요게 날짜가 보면 23, 25일이란 말이에요. 요게 보면 토론회 맞수 토론회가 이게 반영이 된 일부 반영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반영은 안 됐고 네네. 맞죠? 날짜로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50%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그렇죠. 당원 50%니까. 예, 근데 당원은 안 들어간 거죠. 네. 맞죠? 예. 요게 50% 여론조사라의 수치를 반영한 정도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여론조사. 맞죠? 네네. 요 정도로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여기에다가 이제 50% 당원 투표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로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네. 한동훈 후보가 많이 조금 올라온 것 같고 맞죠? 홍준표 후보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홍준표 후보가 좀 올라왔네요. 네. 예. 비슷한 거죠.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측 불허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잖아. 나와 있죠? 발표만 남겨둘 뿐이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후보 얘기를 좀 한덕수 후보란다. 한덕수 총리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캠프가 이제 차려졌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캠프가 차려진 것 같고 원희룡 전 지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원희룡 전 장관을 도왔던 사람들의 좀 일부가 캠프에 한덕수 캠프를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리 비서실장 등등등 총리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임을 하고 캠프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원희룡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친했나요? 가까웠나요? 아니 뭐 총리와 장관 관계였으니까 어느 네네. 정도 뭐 그 정도 관계? 예, 교류가 그 있었겠죠. 이상은 아니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네. 예. 일단은 출마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네, 출마는 내일 모레 그 사퇴하고 네. 금요일에 출마 선언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의 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경선도 그렇게 되면 네네. 경선도 뭐 완전히 경선 분위기도 그냥 찬물을 끼얹어 놓은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 이제 나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여론조사를 한 번 더 볼게요. 근데 이 여론조사는 좀 신기한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대선 후보 적합도 차기 인물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쭉 불렀는데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예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 홈페이지 참고하면 되는데 쭉 불렀더니 이재명 42%, 한덕수 11, 한동훈 9, 홍준표 8, 김문수 7, 이준석 3 이게 쭉 돼 있는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42%인데 쭉 보면 11% 이렇게 쭉 되면서 해보니까 보수층 범보수를 합하니까 41%가 됐더라. 요게 좀 의미가 있는 수치였다.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 그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하고 단일화가 되면 그러면 일단 시작은 스타트는 이재명 후보 한 40%대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막 그 대선 날까지 잘 쫓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단일화 시 후보 적합도도 있죠. 네. 저것도 보면 이게 단일화를 벌써 지금 상정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벌써 발빠르게 채널A가 했네요. 채널A가 리서치에다가 의뢰를 한 건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봤는데 되게 빠르게도 채널A가 빠르게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단일화 시 후보 적합도를 딱 해봤더니 김문수 후보일 경우에 한덕수와 단일화 했을 경우에는 54대 1대 25. 한철수 후보가 후보였을 경우에 단일화하면 66.8대 13.4. 한동훈 후보가 됐을 경우에 한덕수와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61.8대 23.2. 홍준표일 경우에는 58.2대 25.3. 뭐 이렇게 나왔으면 뭐 압도적이란 얘기인데. 저는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문화일보였나요?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문화일보에서 보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가 넘었잖아요. 네네.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던 반면에 보면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던가 뭐 단일화가 필요 없다라는 여론조사도 프로수가 되게 좀 높았던 여론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막상 또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후보 적합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면 한덕수 총리를 두고 여권 지지자 아니, 그러니까 구 여권 지지자들을가 보는 심사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다면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 보수층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거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돼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정치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대통령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그 나이 먹어가지고 뭐 무슨 영화를 갖다가 보겠다고 대통령까지 하겠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개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이러이러이러하게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포부를 비추면서 출마하는 게 정상적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가야 되는 게 시대의 소명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리니까 내가 나간다. 이런 그 뉘앙스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다음에 제가 봐도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되시면 그러면 진짜 그 과도기적인 대통령하고 물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기를 저는 짧게 하면 1년, 1년, 길게 해도 3년. 3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대통령 선거 비용 들어간 거 몇천억 들어가는데 그거 그 날리는 거 아니냐? 그 돈 아깝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요번에 그렇게 그 비용을 그 웨이스트하면서 낭비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그 선거만 놓고 봐도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지선이나 아니면 총선하고 대선을 딱 그 결합시키는 개헌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뭐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 그때 비용을 훨씬 더 세이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대선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과도기적인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따른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어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단일화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수치가 제가 봐도 너무 높게 나왔다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송영훈 변호사가 좀 기다리고 있어서 자, 또 다음번에 또 얘기를 좀 듣도록 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를 좀 더 눌러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명구스러워서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